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금메달입니다. 태극기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에 두 글자가 뜹니다. PN, 페널티. 실격.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선수들에게 반복되는 일입니다. 며칠 전 2026 밀라노 올림픽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 1위로 달리던 미국 선수가 갑자기 넘어졌고 뒤에서 추격하던 김길리 선수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피해를 본 건 한국입니다. 그런데 결승에 올라간 건 미국이고 탈락한 건 한국입니다. 소청을 제기했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한국 쇼트트랙이 딱 이 꼴입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 코치를 모셔갑니다. 한국에 와서 훈련받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올림픽 빙판 위에서는 한국을 잡습니다. 오늘은 이 이상한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쇼트트랙을 지배하는 나라가 왜 매번 빙판 위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숫자와 사건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깔겠습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올림픽 통산 성적 금메달 26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1개, 합계 53개, 세계 최다 금메달 국가입니다. 2위와의 격차가 압도적입니다. 이건 축구로 치면 월드컵을 매번 4강 이상 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매번 결승에 올라가서 매번 이기는 겁니다.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첫 대회입니다. 김기훈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22년 베이징까지 34년 동안 단 한 번도 금메달 없이 올림픽을 마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이 기록이 얼마나 미친 건지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4년 동안 매일 영업을 했는데 단 하루도 손님이 안 온 날이 없는 겁니다.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전염병이 돌아도 매일 문을 열면 반드시 손님이 옵니다. 그런 식당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한국 쇼트트랙은 그걸 해냈습니다. 정점은 2006년 토리노였습니다. 안현수, 진선유 이 두 선수가 각각 3관왕 달성했습니다. 남녀 계주까지 석권하면서 쇼트트랙에서만 금 6개, 은 2개, 동 1개를 쓸어 담았습니다. 한 종목에서 금메달 6개. 이건 어떤 나라의 동계올림픽 전체 성적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인구 5천만 명의 나라입니다. 빙상 인프라가 캐나다나 러시아처럼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겨울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쇼트트랙에서만큼은 절대적인 걸까요? 답은 속도가 아니라 밀도에 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훈련의 강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안 됩니다. 하루 빙상 훈련만 보통 46시간, 여기에 육상 훈련, 전술 분석, 영상 리뷰까지 합치면 선수들의 하루가 통째로 쇼트트랙입니다. 캐나다나 네덜란드 선수들이 여러 종목을 병행하는 동안 한국 선수들은 오직 쇼트트랙 하나에 모든 것을 겁니다. 이걸 요리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 셰프들은 한식, 양식, 중식을 골고루 하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한국 셰프는 딱 하나, 된장찌개만 34년째 끓입니다. 그 결과 세상 어디에도 없는 된장찌개가 나옵니다. 재료 손질법, 불 조절, 간 맞추는 타이밍,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한 그릇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 레시피를 원합니다. 한국의 훈련법을, 전술을,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져갑니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총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선태입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바로 그 감독입니다. 코치는요? 빅토르 안, 본명 안현수. 2006년 토리노에서 금메달 3개를 딴 한국의 전설입니다. 빙상연맹과의 갈등으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해 2014년 소치에서 러시아 대표로 금메달을 딴 후 이제는 중국 대표팀 코치로 있습니다.
헝가리는 어떨까요? 한국의 전재수 코치를 모셔갔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는 아예 경기도 성남에 와서 전지훈련을 받았습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 빙상장에서, 한국 방식으로 훈련한 겁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서 헝가리는 남자 5000m 계주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국을 이기고요. 영국 대표팀은 한국 국가대표 출신 이승재 코치가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역설이 나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훈련법, 전술,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이 빙판 위에서 이기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요리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30년간 최고의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세계 셰프들이 여러분의 주방에 와서 레시피를 배워갑니다. 조리법을 메모하고 불 조절법을 촬영하고 재료 배합 비율을 외워갑니다. 그리고 국제 요리 대회에 나갑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요리를 들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원본이 더 나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심사위원이 여러분의 요리에서 소금 한 톨이 더 들어갔다며 실격 처리합니다. 반면 여러분의 레시피를 베낀 셰프의 요리는 통과입니다. 이게 한국 쇼트트랙의 현실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밴딩입니다. 쇼트트랙 스케이트 날을 미세하게 구부려서 코너링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만 가지고 있던 독보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코치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이 기술이 전파됐고 밴딩 정도를 측정하는 기계까지 등장하면서 기술이 평준화됐습니다. 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계주 터치 방식, 추월 타이밍, 에너지 분배 전략, 이 모든 것이 한국인 코치를 통해 전 세계로 흘러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쇼트트랙 강국으로 급부상했고 헝가리와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도 메달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퍼진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기술 전파는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빙판 위에서 벌어지는 판정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국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분노가 치밀었던 판정 베스트 3. 주의하세요. 혈압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3위. 2018년 평창 올림픽 최민정 1500m 실격. 우리의 홈 경기였습니다. 평창, 대한민국 땅. 최민정은 당시 세계 랭킹 1위, 금메달 1순위였습니다. 레이스 중 코너에서 캐나다 선수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됐고 최민정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에 뜬 두 글자 PN, 페널티, 실격. 이 플레이를 봐도 명확한 반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적 강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국 올림픽에서 세계 1위가 잘 달리고도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최민정은 경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정은 심판의 권한입니다. 제가 더 잘했으면 부딪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다 잊었습니다. 남은 종목에서 힘을 내야 합니다. 선수는 담담했지만 전 국민이 울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자기 집에서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받았는데 채점 기준이 갑자기 바뀌어서 낙제 처리된 것. 그것도 자기 집 안방에서요. 2위.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실격. 결승전. 한국, 중국, 캐나다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스 중반 한국 선수와 중국 선수가 엉켰습니다. 접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됐고 한국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금메달.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판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국 실격. 이유 중국 선수 진로 방해.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접촉한 상황인데 중국은 실격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접촉, 같은 순간, 다른 판정. 금메달이 사라졌습니다.
메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터졌습니다. 이건 축구로 치면 양쪽 선수가 동시에 파울을 했는데 한쪽만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겁니다. 그것도 결승전에서요. 1위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 김동성 1500m 실격. 한국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이 장면 하나가 전 국민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남자 1500m 결승. 김동성은 당시 세계 최고의 쇼트트랙 선수였습니다. 마지막 코너에서 치고 나갔습니다.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금메달입니다. 김동성은 태극기를 높이 들어올리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판정. 김동성 실격. 태극기가 천천히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격 이유는 미국의 아폴로 오노 선수 진로 방해. 하지만 리플레이를 보면 김동성은 정상적으로 추월했습니다. 오히려 오노가 손을 뻗어 김동성을 잡으려 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동성이 실격이라고요? 금메달은 오노에게 갔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올림픽. 미국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 홈 어드밴티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소치에서도, 2022년 베이징에서도, 그리고 2026년 밀라노에서도 한국 쇼트트랙에 대한 판정 논란은 올림픽의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물론 공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쇼트트랙은 워낙 접촉이 많은 종목입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도 억울한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한국이 유독 많이 당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이 워낙 강하니까요. 항상 선두에 있으니까 항상 접촉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왕좌에 앉은 자만이 받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쇼트트랙에는 소름이 돋는 순간이 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예선 심석희, 최민정, 김예진, 이유빈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순조로운 레이스. 그런데 네 바퀴를 돈 시점에서 막내 이유빈이 넘어졌습니다. 반 바퀴 이상 뒤처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최민정이 재빨리 다가가 터치했고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3바퀴를 남기고 따라붙었습니다. 11바퀴 남기고 3위, 9바퀴 남기고 2위, 그리고 심석희가 캐나다를 초월하며 1위로 치고 나가 결승선까지 지켰습니다. 기록은 4분 6초 387점, 올림픽 신기록. 넘어졌는데도 올림픽 신기록으로 1위 통과. 며칠 후 결승에서 한국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영상은 결승전도 아닌 예선인데 지금도 알고리즘에 자주 뜹니다. 볼 때마다 짜릿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밀려도 따라잡고 억울해도 다시 달립니다. 이게 한국 쇼트트랙의 DNA입니다. 2026년 밀라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성계주에서 억울하게 탈락했지만 임종원이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2007년생 올림픽 데뷔전에서요. 황대현은 남자 1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34년 연속 금메달 신화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전술도 전파됩니다. 밴딩 기술이 평준화되고 한국식 훈련법이 전 세계에 퍼져도 한 가지만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도 신기록을 세우는 그 정신. 1위로 들어와서 실격당하고도 자고 일어나서 다 잊었다. 남은 경기를 준비하는 그 담담함. 강자만이 받는 저주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표적이 됩니다.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판정의 현미경 아래 놓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약자는 판정 논란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논란이 된다는 건 그만큼 매번 메달권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경계할 점도 있습니다. 코치 유출은 계속되고 후진 양성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있으며 체육 행정의 잡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34년의 금맥을 35년, 40년, 50년으로 이어가려면 빙판 위에 10년만큼이나
빙판 밖의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선수들은 올림픽을 위해 4년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훈련합니다. 실수에 대한 서운함, 판정에 대한 분노는 시청자인 우리보다 선수 본인이 훨씬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쇼트트랙 강대국, 대한민국. 우리 선수들이 실력을 마음껏 뽐내길 바랍니다. 압도적으로, 날렵하게 얼음판을 치고 나가 주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뭐라 할 틈조차 없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차이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억울했던 쇼트트랙 순간은 언제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다룰 K스포츠 이야기 여러분이 직접 골라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